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예정됐던 본회의는 무산됐습니다. 한국당은 주말인 오늘 또다시 장외 집회에 나서는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죠.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임시국회 첫 본회의 어제 열린가 싶었는데 결국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5시간 지연되다가 결국 무산이 됐는데 원내대표 어제 회동에서는 상당히 예산 부부 법안도 그렇고 민생 법안 우선 처리한 다음에 필리버스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 그런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도 그렇고 그 법안들에 대해서 뭔가 좀 민주당과 한국당이 논의를 할 것처럼 보였는데 이 지금 얘기했던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보관에 있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양두구육인데요. 네. 앞에서 합의해놓고 그걸 기자들한테 다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럼 회기 결정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합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래서 30일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년 1월까지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었고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16일까지, 즉 지금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7일 전에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16일까지는 임시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표결 정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정도만 얘기를 해놓고는 실제 들어가서는 회기에 그 정하는 건에 대해서 네.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국회법상에서는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제외하고는 모든 법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필리버스터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네. 소수 정파가 일정하게 이견을 갖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 사실상 저지가 아니라 지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연 전술로서 인정을 해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취지를 좀 넘어서는 악용된 겁니까? 악용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근데 어제 국회의장도 그렇고 또 나머지 4+1에 가담하고 있는 제 정파들의 입장을 보면 이 필리버스터 자체를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왜냐하면 필리버스터에 됐던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음 회기 때는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처리를. 그러니까 이 회기 안건은 필리버스터 한다고 동일한 안건이 올라오지 않잖아요. 날짜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어떤 유권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한 번의 어떤 전술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어떤 향후의 임시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법 106조에 보니까 필리버스터 안건이 바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 의장도 그렇고 국회 사무처도 그렇고 민주당은 이걸 이제 근거로 해서 어떤 필리버스터는 이번에 허용되지 않는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당초 민주당의 이 부분도 필리버스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 것이고 국회의장이나 사무처에서도 이 부분에 필리버스터가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예측을 했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표결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어떤 실익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적 안건은 몰라도 이 회기 결정에 대한 안건 자체는 표결할 수 있는 실익 자체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필리버스터가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국회가 이야기하는 소위 말해서 신사협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젠틀맨십 어그리먼트라고 이야기해서 의사 결정이 아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전례대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원내대표 교섭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었거든요. 이것이 전통적인 부의될 수 있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합의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필리버스터 신청하는 것은 이 부의 안건 그대로 국회법대로 처리하겠다는 한국당의 의지가 분명히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당이 왜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것이 똑긴 객기라는 거죠. 이미 국회는 합의 정신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적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부분들은 실효성이 약화됐다. 그럼에 따라서 선거법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의 정치적 지도를 개편할 수 있는 중차단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여기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막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대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적인 논쟁을 따지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아라는 어떤 규정도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고 다만 국회법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는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 9월 2일 날에 김민희 통진당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의 안건이라고 당시 강창희 의장 당시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법에 당연히 부의될 수 있는 안건임에 따라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 심의를 제외한 다른 안건은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실제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이 필리버스터를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하자. 그리고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법상에서 회기 결정의 안은 제외한다. 이런 형태의 안을 만들어 놓으면 그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당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뭐 국회법에 처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한국당이 들고 나온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한국 각 당은 이제 어떤 셈법을 가지고 좀 대응에 나설까요? 한국당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뭐 필리버스터에 대한 신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국회 문희상 의장이라든가 민주당의 입장은 상당히 좀 곤혹스럽겠죠. 특히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좀 허르찔렸다 이런 표현들이 오늘 언론에 나오던데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뭐냐면 4+1 협의체에 대해서 통일되고 일체된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일체된 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 필리버스터를 전개해버리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난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오전까지 원내대표 협상을 다시 해서 그때까지는 밤샘을 하더라도 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해도 많이 마땅치가 않아요. 어찌됐든 뭐 사당이 협의체를 통해서 4+1에서 합의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도 마반치 않고 또 그렇다 해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작정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뭐 저희들로서도 이게 어떤 솔로몬의 지혜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이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 입장에서는 4+1 협의체에서조차 이제 선거법 합의가 되지 않아서 본회의를 못 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한국당 때문에 마치 필리버스터 때문에 못한 것처럼 호도한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기가 얼마 남지, 그 16일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서 뭐 어떻게 좀 뭔가 묘안이 나올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근데 사실 어제 본회의 무산 책임을 단순하게 어떤 뭐 자유한국당의 그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걸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4+1 안에서의 논의도 계속 진행된과 동시에 사실상 문희상 의장께서 직접 성명서를 이제 대변을 통해서 발표하셨지만 주말 동안에 그 3개 교섭단체 즉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좀 더 끝장 토론을 해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처리가 되었지만 이 선거법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1, 2, 3당이 좀 합의하는 모양새를 그다음에 협의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16일이라는 시한을 이제 정하고 이거는 사실 뭐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17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 최소한 그 룰에 대해서만큼은 현재 20대 국회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책임감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선거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거듭 반대 의사만 입장을 밝혔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참여하기 힘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본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 정파들이 합의하고 논의가 어느 정도 임금 마당에 여기에서는 최소한 본인들의 입장을 개진하고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다. 그 부분을 마지막까지 이제 촉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16일이라는 일정이 나온 것이고요. 또 좀 더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 전체 패스트트랙 법안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민생 법안에 전원 다 필리버스터를 좀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이 어제 합의한 내용을 사실 깨버렸고 또 그 전에 합의한 내용도 깨버렸고 그런 상황이어서 어제 이제 마지막 오후에 문희상 의장실 발로 사실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명시적으로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조차도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21대 국회를 죽음의 국회, 동물 국회로 이끌어 왔는데 이번에 마지막 기회인데 이것도
마저 걷어차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쨌든 선거법 개정안이 가장 큰 지금 화두인 건데 어제 이제 회동이 끝난 뒤에 오전 회동 끝난 다음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놓고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고 이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면 민주당도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무엇이 개혁이고 또 반개혁인지 명징하게 좀 호소하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이 볼 때도 국민들이 볼 때도 이게 뭐가 더 누구에게 유리한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텐데 네. 어떤 묘안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합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 자체는 네. 만약에 4+1 협의체가 합의안에 도출되지 않을 당시 예. 그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거든요. 그게 안 될 네, 경우에는? 안 될 경우. 왜냐 그러면 여기에 되면은 합의체가 되지 않고 한국당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한 상태고 예. 이렇게 되면은 주말이라든가 이때 되면 의원들 참여수도 부족하고 또 국회협백 106조 의회에서 필리버스터가 더 이상 진행할 의원이 없거나 더 이상 종료될 때는 곧바로 표결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 표결에 급작스럽게 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고 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그 경우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이 표결 자체를 지연시키겠다 이런 아주 복잡한 지연 전술이 지금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무산이 된 것이죠. 왜냐 그러면은 바로 회기 결정의 안부터 필리버스터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렇죠. 이게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전체 216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거법은 210번째 안건에 들어가요. 그 선거법을 개정하고 난 다음에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이렇게 흘러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회기 안건의 결정에서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버리면 그 시간상으로 굉장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예. 되면은 현실적으로 처리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솔로몬의 지혜 같은 어떤 현실적인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실 건데 이 필리버스터에 대한 전체적인 처리 과정 이 플로우 자체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복잡하더라고요. 있고. 네. 굉장히. 그래서 과연 그럼 타결점이 없겠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16일 오전까지 원내대표들의 협상 전까지 밤샘 토론을 해서 의견을 모아라. 이 예, 이제 예. 국회의장으로서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자칫 이 부분을 집권으로 인해서 필리버스터를 무시하고 바로 상정했다 그러면 나중에 향후 법적인 문제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문희상 국회의장 한계 있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여야 3당이 모여서 원내교섭단체가 어떤 협의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4+1 협의체의 통일된 안입니다. 네. 이게 통일된 안에 있어서 250대 50 여기에 대해서 연동형 캡을 씌우는 부분, 네. 연동형을 20% 할 것이냐 30% 할 것이냐 지금 50%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연동형률에 대해서 한국당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만 있다면은 정책적인 합의 타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예. 그 가능성을 좀 조심스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정의당과 다른 군소 정당이 지금 이 상태에서 필리버스터를 막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연동형에 대한 연동률 자체도 자칫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최선의 선택, 차선의 선택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군소 정당이 다당제 구도로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연동률제를 확보했다. 이런 것만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은 50까지 고시까지 고소한 게 아니고 그걸 줄이더라도 그렇죠. 줄일 수 있는 안을 적극적으로 타협한다 그러면은 이건 뭐 적극적인 필리버스터를 처리하고 바로 타결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겠지요. 박 교수님도 좀 동의하십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과거에 225, 75 안 원래 안대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제 정파는 없을 겁니다. 아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지금 평화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 고수 그다음에 대한신당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는 준수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러나 이제 이게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든 마당에 그러니까 의석수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 같아요. 그랬을 때 50석에 대해서 실제로 50% 다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20 내지 30% 이거를 제안한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 협상의 테이블에 앉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4+1이 이제 이번에 이제 예산안 통과 때도 봤지만 한 156에서 162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석수로 모든 걸 다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협상의 틀을 갖게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사실 국회의장과 나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의미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시한을 정해두면 어쨌건 내용에 있어서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듯이 시한을 정해놓으면
합의가 빨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는 평화당이나 정의당이 그다음에 대한신당이 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하려고 하는 그 같이 제 정당이 합의하는 선거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큰 뜻에 동의한다면 결국엔 이제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도입했나라고 하는 큰 의미를 일단 담고 그걸 도약을 해서 나가는 것이 아마도 이후에 가장 어떤 좋은 안이다.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현재 굉장히 묘안이 절실한 상황이고 가장 좋은 건 이제 모레까지 합의가 되는 것이겠지만 혹시나 이제 합의가 불발된다면 문 의장도 선거법 본회의 상정에 대한 시사를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유의미하게 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그 문희상 의장이 16일 혹은 17일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상정을 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4+1 협의체에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적어도 니네가 합의를 해놔라. 합의를 해놔야 자유한국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올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교섭단체 중심의 어떤 합의를 우선시하지만 4+1에도 지금 작은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장으로서는 20대 국회를 후반기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소한 이 선거를만큼은 공정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전에 이제 뭐 국회 정치사를 보면은 18대 국회 때도 한나라당 당시 여대 야소 상황에서도 한국당 입장에서 이제 뭐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훨씬 뭐 포션이 많았지만 이 뭐 그 일방적으로 선거법 처리하지 않았다는 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연동형이 조금 도입되는 그 정도 의미로 보고 결국에는 정충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죠. 뭐 국회가 극한 대치적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 정치가 합의 정치를 기초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을 무시하고 정말 국회 파행 상태로 그대로 끝난다 그러면은 양쪽 다가 국민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죠. 이런 대전제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저는 합의가 될 거라고 사실상 좀 희망을 걸어보고 있는 것인데 그 희망 그를 걸어보는 그 자체가 우리 강 교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문 발차부터 하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부터 열어놓고 차를 출발시키자는 건데 개문 발차가 사실상 따져보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안전사고 위험이 있겠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출발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사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 입장을 보는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다당제 구도로 가야 되는 것이 한국 정치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투표가 사표되지 않기 위해서 비례성 원칙을 강화시키는 게 맞다라는 대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차원에서 정의당이 여기에 또는 군수정당이 여기에 지나친 욕심을 걸게 되면은 그나마 역사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합의를 끌 수 있는 압박 요인으로 이제 작용하겠죠. 다만 이제 문희상 의장의 의지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강 교수께서는 문희상 의장이 여러 가지 이제 시그널을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그 점도 일리가 있지만은 문희상 의장으로서는 그 역사성에 대단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입법권의 수장이거든요. 국회의장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아들 논란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역사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의 정치, 합의 정치,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를 흔들 것처럼 일방적인 법안이 처리가 된다 그러면은 그 처리의 당사자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기에 꼽힌단 말이죠.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의사봉을 들지 않겠다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합의되지 않으면 이 자체를 상정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저희가 합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좀 두 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합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의 타결 가능성 간단하게 봤을 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합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도도 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뭐 주말 주중에 주말 가운데서 여야가 아주 치열한 협상을 하리라고 봅니다. 또 한국당 내부도 사실상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실효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총선에 대한 프레임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더라도 국회법 통과 만약에 되고 일방 처리가 되면은 향후 총선에 있어서 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이 분명히 쓰고 있죠. 왜냐하면은 한쪽을 일방적으로 패싱한 그런
이제는 국회법 선거로 인해서 선거제도로 인해서 좀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정권으로 공격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이 자체가 무산이 된다 그러면 한국당으로서도 향후 총선에서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또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 다가 공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사프라이스에서 진전된 합의안을 조금이라도 가져온다 그러면 그것이 명분이 된다 그러면 한국도 여기 협의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네, 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청원해 주시죠. 예. 지금은 사실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법안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갖고 일종의 개혁 의제로서 선정된 과제들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 개혁과 검찰 개혁의 핵심 의제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반개혁 세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줄 거 있고요. 최근에 예산안 통과에서 보여줬던 그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20%대로 다시 곤두박질 친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오늘 이제 장애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황교안 대표가 삭발, 단식, 그다음에 농성에 또 장애 농성 장애 집회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물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내일 이제 오늘 있을 장애 집회에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 어느 정도 민심이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신재철 신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협상의 틀을 좀 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아직까지 협상은 당이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 내일 거치면서 좀 현실로 다가가기를 희망합니다. 네, 여야가 어떤 합의안을 도출할지 주말 동안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 강희용 한양대 특임 교수 그리고 이상휘 세병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